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쌤입니다. 오늘은 사탐런이라는 현상이랑 관련해서 그리고 사탐런 속에서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랑 관련해서 저는 또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사탐런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서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사문생윤이란 과목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사탐런이라는 현상은 올해 처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죠. 작년을 기준으로 사실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는 이거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 수능으로 오면서 재작년 수능에서 작년 수능으로 오게 되면서 응시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회탐구를 한번 보면은 사회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사까지 사탐 과목 총 이 8개 과목들, 9개 과목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 과목 상승하고 있는 이 새로운 수강생들이 어디서 나오게 됐을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과탐 쪽에서 넘어온 친구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고려대, 연세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공대에서도 과탐 한 과목에 사탐 한 과목 정도는 선택해도 대학교에 입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존에 과탐 2과목만 선택해야 됐던 일종의 벽을 가지고 있었던 이과 쪽 친구들이 사탐을 한 과목 정도는 선택해도 된다는 이 허용 방안 때문에 사탐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소위 사탐런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죠.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오면서 그 수혜를 제일 많이 본 과목은 역시 사회문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보시면은 원래는 사탐 9과목 중에서 생활관리가 무조건 꽤 압도적인 1등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회문화랑 보통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던 과목이었는데 작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작년 수능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회문화가 생활관리를 역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증가율이 거의 절반 가까운 수험생이 새롭게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33.6%, 꽤나 많은 수험생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회문화 생활관리가 보면 절대적인 수험생, 응시자 숫자로 따지면은 압도적인 모습을 다른 과목들에 비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는 일단 원래도 사탐 과목에서 선택자 수가 되게 많은 과목이었어요. 선택자 수가 많다는 거는 그 자체로 장점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거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소위 말하는 허수, 소위 말하는 참가에 의의를 두는 그런 친구들의 숫자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 응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위 말하는 아래쪽에 약간 깔아주는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등급 컷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과목이고 만점을 받았을 시에 표준 점수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반면에 약간 선택자 수가 굉장히 적어지는 과목 쪽으로 가게 되면 선택자 수가 막 몇천 명 단위에 해당되는 혹은 해봤자 10,000명에서 20,000명, 30,000명 정도 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에 이 과목에 어떤 성향의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수능 때는 등급컷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50점을 맞지 않으면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등급컷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너무 괴랄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응시자 수가 적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상당히 등급컷이나 표준점수 측면에서 불안정한 과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생 수가 기존에도 많았던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로 많이들 넘어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쌤이 가르치고 있는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로 넘어올까 말까 이걸 되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이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사탐런의 최고의 수혜를 보고 있는 이 두 과목이 대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과목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사탐런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는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해나갈 겁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작년 수능 기준으로 선택자 수 1위 과목이 됐습니다. 사회문화가 한 10년에서 12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1등 과목이었다가 소위 생활관리라는 문과 성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소 쉬운 편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1등 자리를 잃어버렸었어. 꽤 오랜 기간 동안 선택자 수 2위였다가 이번에 이제 응시자 수가 1위로 다시 올라가게 된 과목입니다. 그만큼 앞에서 쌤이 설명했지만 등급컷이나 표준 점수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가게 되겠죠. 숫자가 이만큼이나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개념량이 다른 사탐 과목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기본이 없는 친구라도 소위 문과 성향의 그런 지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라도 개념을 빠르게 익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점수, 등급을 확보하기에 꽤나 유리한 과목이라는 특징을 두 번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의 선택을 받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에는 도표통계라는 유형이 존재하는데 여기 약간 수학적인 원리들을 다루는 그 통계랑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가려내는 그 과정에서 한 중학교 3학년 정도만 익힐 수 있는 원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수학적 원리들을 활용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문화랑 관련해서는 이 도표통계를 공략하지 못하면 만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1등급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문화가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그중에 보통 3문제가 도표통계 문제로 나와서 소위 말하는 킬러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과목, 그런 어떤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요즘엔 사회문화에서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탐론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회문화 전반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려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되게 곳곳에서 문제 유형 속에서 발견되는데 원래는 도표통계 문제가 소위 말하는 킬러 파트에 해당이 된다면 그 외의 파트들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었다가 작년, 어쩌면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에 해당되는 개념 문제들을 굉장히 빡센 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난이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쌤이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택자 수 2 과목, 등급컷이나 표준 점수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선택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여기도 거의 한 30%, 거의 40%에 가까운 수준의 수험생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관리도 상대적으로는 개념량이 좀 적고요. 사회문화만큼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탐 과목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개념량이 적은 과목이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경제는 거의 사실 수학적 계산이 거의 다인 과목이기 때문에 다만 수험생 수가 좀 적어가지고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개념량이 적은 게 사회문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념량이 그나마 적은 게 생활관리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 과목은 암기양 자체가 굉장히 많고 지리 과목도 약간 지리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친구들은 선택하기 조금 어려운 과목이고 뭐 정치와 법 같은 과목도 상대적으로 사회문화보다는 개념량이 일반적으로 좀 많다고 평가되고 그에 비해서는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개념량을 가지고 있다. 정치와 법이라든지 뭐 혹은 역사 과목이라든지 지리 과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과목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도표통계 같은 유형이 존재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철학자들의 논리를 배우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윤리라는 게 사실상 철학이거든요. 현실에 있는 실천적인 철학 같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 사상가의 논리를 완벽하게 체화하고 이해하고 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있단 말이죠.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막 철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논리적인 어떤 사고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평소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 거에 좀 강하고 언어를 독해하는 능력이 그래도 조금 있다면 상대적으로 꽤 유리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나는 막 논리학적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진 않아. 그러면 생활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쌤의 수업을 들으면은 쌤이 기본적으로 막 씹어가지고 먹여주는 수준으로 논리를 체화시켜 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믿고 따라와도 되긴 하겠어요. 어쨌든 생활관리는 논리라는 바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논리적으로 사상가들의 철학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난이도가 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생활관리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41점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이거든요. 생활관리를 만약에 만점을 받았을 경우에 표준 점수가 77점이 나왔는데 이 77점이라는 점수는 과탐 과목들 4과목을 다 압도하는 일반적인 사탐 과목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만점시 표준 점수 컷이 나왔단 말이죠. 작년에 그만큼 어렵게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쌤의 커리큘럼을 무난하게 잘 따라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무난하게 1등급이 나오는 정도로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면서 이 사상가의 논리를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체화하면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고의 표준 점수를 맛볼 수 있는 약간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꽤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논리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좀 강점을 두고 이 주요 특징을 두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는 쌤이 뭐 커리큘럼 소개 영상에서도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1등급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막 1등급 받아야 되는데 보통 사회문화 1등급 커트라인이 막 45점, 생활관리는 작년 기준으로 막 41점 이렇게 나오니까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틀려도 1등급이 나오겠지? 그러면 요 유형 정도는 빼고 공부해도 되겠지? 요딴 생각을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는 다 맞겠다고 공부하고 가야 시험장에서 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쌤 강의를 듣게 된다면 모든 커리큘럼을 그냥 무난하게 쭉 따라오면 쌤 필요 없는 커리큘럼은 절대 만들지 않거든. 기초 개념 완성에서부터 심화 내용까지 쭉 가는 과정을 무난하게 학습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알아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만점에서 1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만점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보통 이제 생활관리와 사회문화 같은 사탐 과목에 대해 가지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특히 사탐런을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에이 그건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양 자체도 엄청 적고 그냥 외워가지고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언컨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망합니다. 필기 가득가득 막 열심히 해. 막 노트 막 예쁘게 꾸미면서 단어, 주요 단어 같은 것들 열심히 암기해. 아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란 게 중요하구나. 기능론에서는 뭐 사회 유기체설 이런 개념이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나하나 하는 거야. 아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노트 예쁘게 꾸며놨으니까 그렇게 노트를 예쁘게 꾸며놓은 나 자신에 막 취해. 그러면서 막 오늘도 열심히 기가 막히게 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작고 소중한 점수 상승을 맛보고 이제 한 3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단언컨대 6평, 9평 수능에서 뚝배기가 깨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랑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핵심은요.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회문화든 생활관리든.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개별 문제 유형들을 완벽하게 반복 숙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면 이게 약간 사실 생활관리는 뭐 문제 유형을 보여주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 왜냐면 생활관리라는 과목 자체가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상가들의 논리를 이해하는데 보통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논리를 이해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 사회문화는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유형들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도표통계 유형입니다. 인구 부양비라고 하는 보통 20번 문제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매번 수능마다 보통 20번으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뭐 부양인구니 노년인구니 유소년인구니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비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표를 새롭게 하나 그려야 돼요. 여기 있는 수치들을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지수들이 어떤 개념인지 생각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선지를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치적 계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첫 번째로는 이런 거에 대한 심화적인 공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쌤이 아까 언급했지만 소위 이 도표통계 문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문화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예전에는 이 유형 빼고는 나머지는 보통 어렵게 안 냈단 말이야.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한 2, 3년 사이에 기초적인 개념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점점 더 어렵게 내려고 하는 시도가 관측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게 사회문화에 등장하는 문화의 속성이라는 파트랑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문화의 속성, 공유성, 총체성, 변동성, 학습성, 축적성 이런 것들을 그냥 스르륵 어떤 특징인지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보통 많이 나왔는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이 이 문화의 속성이랑 관련해서 막 사례 예시를 막 들어. 그럼 교사가 쓱 나와가지고 2모듬 사례는 D로도 되지만 사실은 B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틀릴 수도 있고 얘네들은 막 거꾸로 3모듬, 4모듬은 발표한 사례가 서로 바뀌어. 그러니까 3모듬에서 얘기한 건 사실 4모듬이 배정받은 속성이고 4모듬에서 사례가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3모듬이 배정받은 속성이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줘야 되고 정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사회문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30분 안에 이거 다 못 풀도록 만들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되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일탈이론이라는 내용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막 이렇게 어떤 선지를 적어놓고 요 선지 질문에 대해 가지고 각 이론들이 yes로 대답하느냐 아니오로 대답하느냐 배치해놓고 이 중에서 3개가 정답이고 하나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거든. 만약에 C가 맞았다면 A가 틀렸다면 A가 낙인 이론이라면 B가 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면서 실제로 약간 IQ 테스트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A, B, C, D가 각각 무슨 이론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회문화에서. 나중에 이제 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면 뭐야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네? 이건 어쩌면은 내가 딱히 수업 안 들어도 할 만한 문제였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반복 숙달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그냥 푸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빨리 되게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빨리예요, 빨리. 이런 문제들을 푸는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주어질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평균 1분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이렇게 복잡한 표를 1분 안에 혹은 길어봤자 1분 30초 안에 반드시 풀어내지 못하면 사회문화 문제를 전체를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유형들에 대한 반복 학습이 사회문화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문화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사회문화는
시간이 부족한 과목입니다.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내는 게 되게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들 중에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끌려는 유형들이 있고 뒤쪽에 가게 되면 이제 소위 도표 통계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내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유형인 도표 통계 유형도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 자체를 하는 게 사회문화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념 정도는 딱 눈에 보는 순간 어떤 선지를 보는 순간 아 요건 일탈이론 중에 뭐 낙인이론이야 요건 디르켐의 아노미론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도 하지 않고 1, 2초 안에 바로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정도의 완벽한 숙달이 필요하고 요 과정에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이론들이 어떤 입장들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살짝 단어를 변형하거나 문장을 살짝 바꿔놓은 그런 선지도 금방금방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쌤이 아까 강조했던 부분 복잡하게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 가지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이 확립돼 있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푸는 것만으로는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다가 추가적인 정리 데이터를 적어놔야 되고 요 이론이 뭐고 요 이론이 뭐고 이런 것들이 대략 요 정도 시간 안에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 풀어나가면서 지금 이 방향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쌤이 가르쳐줬던 다른 스킬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도 여러 가지가 좀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랑 관련한 공부가 사회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사회문화의 킬러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도표 통계랑 관련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원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들의 이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돼 있어야지 사회문화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생활관리는 따로 유형을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생활관리는 기본적으로는 사상가들의 이론을 이해하고 나면 그냥 끝이기 때문이에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느낌의 이 문제가 생활관리에서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시간이 약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어. 사회문화는 원래 항상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지만 생활관리는 원래는 시간이 부족한 과목은 아니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읽어봐야 꼼꼼하게 읽어봐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사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도 시간을 드리고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생각보다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낮다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소위 말하는 독해 유형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관측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훈련해 나가면 되고 핵심은 처음 보는 선지에 대해 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지 지금까지 개념 완성 같은 거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았던 그런 개념들을 물어보는 그런 선지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나 개념 완성 때는 이거 안 배웠었는데 이런 선지들이 반드시 6평, 9평 수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 과목에서. 만약에 그걸 예측할 수 있다. 완벽하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실제로는 사실 이 선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배운 내용에서 내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개념에 있는 사상가들의 논리 안에서 살짝 변형을 시켜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해 두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개념을 배우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야. 주요 단어들을. 이 사상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전제를 어떻게 쌓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뭐 사형제를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런 주장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깔끔하게 논리적 단계별로 순서를 밟아와가지고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암기만 그냥 하다 보니까 단어 위주로 암기만 하다 보니까 마치 생활관리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는 선지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개념들의 논리들을 완벽하게 숙달했다면은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선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두 번째, 기존 선지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설할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관리를 공부하는 방식이 한 80% 70%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냥 기존에 나와있던 선지를 열심히 외워요. 그렇게 하고 이 선지는 내가 외워놨는데 맞아. 이 선지는 내가 외워놨는데 틀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따위로 공부를 하면은 수능이나 6월이나 9월에서 새롭게 나오는 선지를 당연히 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공부해왔던 친구들이 6, 9 수능 같은 데서 머리가 한번 깨지고 나서 보통 하는 말들이 생활관리는 뭐 말장난 과목이야. 생활관리는 너무 종잡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이 잘못됐었던 거기 때문에 기초부터 논리적으로 단계를 쌓아나가면서 이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문제들은 결국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에 있는 제시문들,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선지들, 뭐 그느드르라든지 아니면 1, 2, 3, 4, 5 이런 걸 선지라 부르고 그 문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긴 글을 보통 제시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시문 속에 앞으로 출제될 내용이 숨겨져 있어. 하이드가 돼 있다고. 근데 그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랑 관련된 분석을 하는 건 당연히 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제시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달하고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건 당연히 강사가 돼야 되고, 쌤이 커리큘럼을 통틀어 가지고 기출 문제라든지 EBS에 있는 문제들을 반복해 가지고 봐주면서 제시문이랑 선지를 보면서 이 중에서 어떤 포인트를 변형해 가지고 앞으로 수능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이 제시문 중에 이 제시문 안에 있는 문장이 지금은 그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겠지만 사실 롤스의 사상에서, 칸트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빡세게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건 결국 강사가 돼야 되고, 쌤이 제일 집중을 기울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쌤은 강사라는 건 어쨌든 수능 점수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달달달 암기시키고 요거 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논리를 이해하고 나서 제시문을 읽어보면 이 제시문 중에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지. 그럼 이 제시문을 살짝 변형해가지고 선지를 하면 이렇게도 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수업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요 커리큘럼을 쭉 따라왔을 때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1월에서 3월까지는 저스티스 개념 완성이라는 어떤 개념 완성 커리큘럼을 통해서 개념들을 좀 심화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볼륨이 일반적인 다른 강사 쌤보다 쌤이 좀 더 클 거예요. 배울 내용들도 좀 더 많을 거고요. 쌤은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 심화적인 내용도 다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월이랑 5월로 가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도표통계랑 관련된 훈련을 하는 킬 더 킬러. 도표통계 문제들의 원리들, 기초적인 원리들을 다 완전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다시 한번 쌓아 나가고 다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도표 통계들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랑 관련해서 세미나의 자체 제작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도표 통계를 끝내버리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월에서 8월까지는 타임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도표 통계 문제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개념 유형 중에 어려운 유형들을 유형별로 모아놨어요. 유형별로. 단원별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유형별로 비슷한 유형들, 아까처럼 막 점수형으로 막 예스 아니요 이렇게 해놓은 문제들만 따로따로 모아놓고 막 긴 글 해가지고 교사가 막 위쪽에서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틀렸니 많이 너는 바꿔서 얘기했니 그런 유형들만 또 따로 모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유형별로 반복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요 커리큘럼까지 거치고 나면 유형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문화 커리큘럼이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생윤 같은 경우엔 저스티스 개념 완성이 끝나고 나면은 기출의 메타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 제시문이랑 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냥 선지가 맞아 틀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가 정확히 왜 틀렸는지, 앞에서 배웠던 논리랑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되는지까지 깔끔하게 가르쳐주고, 제시문 안에서 이 문장은 중요하니까 앞으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는 커리큘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 8월로 넘어가면 이제 킬 더 킬러라 그래가지고 사회문화에서는 이게 도표 통계랑 관련된 얘기였는데, 생활관리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어려운 7대 주제가 있어요. 쌤이 그 7대 주제를 모아가지고 가장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학습시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려운 얘기들도 같이 해나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지들 그냥 엄청 많이 모아놓고 거의 한 요 커리큘럼 안에만 선지가 한 1000개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 1000개에 해당되는 선지들 처음부터 끝까지 쫙 OX 풀어보면서 이건 왜 틀렸고 요건 왜 맞았고 그걸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와중에 EBS 수특 수안에 나왔던 좀 의미 있는 제시문 선지들도 같이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회문화나 생활관리 각각 더원 실전 모의고사, 그냥 풀 모의고사고요. 그냥 30분 동안 20문제 풀어보는 모의고사가 있고, 넥스트 레벨 도표통계 모의고사, 사회문화에서는 도표통계랑 플러스 알파로 어려운 개념 유형들 모아가지고 푸는 모의고사고, 생활관리는 아까 얘기했던 심화 주제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모아놓은 그런 일종의 하프 모의고사에 비슷한 모의고사. 요거는 이제 쌤이 올해 6월 전에도 하나 내볼까, 그리고 9월 전에도 하나 내볼까 이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공지가 나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9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오면서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 연습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사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문생윤 같은 걸 하면은 여름방학 때부터 하면 되지 않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벼락치기 하면 어쨌든 만점 나올 수 있는 실력 쌓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거든. 진짜 1개월 동안 사회문화만 공부한다, 생활관리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과목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부터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6평이랑 9평이 지나가면은 그때는 사회문화와 생활관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한 과목 안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대다수의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른 과목에 집중하느라고 사문생은 뒤로 밀어놨다가 그때 가가지고 막 사문생연도 하고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문제 생긴 과목에도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다가 시간 날리고 막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지금부터 빡세게 해가지고 일단 사회문화와 생활관리 정도의 과목에서는 내가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과목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을 6월, 9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쌤이 수업 시간 안에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 커리큘럼 안에서 그냥 커리큘럼만 성실하게 따라온 학생들이라면은 무난하게 1등급 혹은 만점으로 가질 수 있게 쌤이 커리큘럼 다 짜놨으니까요. 막 쓸데없는 막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쌤은 번잡하게 만들지 않고 딱 메인 커리큘럼들만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매 주차마다 진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쌤이 하라는 뭐 회독이나 이 정도만 좀 무난하게 해주면 그래서 쌤이 보통 일주일에 요구하는 공부 시간이 과목당 딱 7시간만 3시간 동안 인강 듣고 그리고 나머지 4시간 정도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내주면은 실질적으로 12월 수능까지 갔을 때에는 무난하게 만점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했던 얘기 사탐런이랑 관련된 얘기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쌤 커리큘럼으로 들어오게 될 친구들이 있다면 미리 약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길 바래요. 쌤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심화 개념까지 다 가르쳐주고 개념 완성 단계에서부터 그 이후 커리큘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싹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에다가 그냥 막 쑤셔 넣어줄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 줄 거고요.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내가 이 사회문화나 생활관리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기서 한번 만점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표준점수 측면에서든 등급적인 측면에서든 여기서 확실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갈 거니까 현수쌤 믿고 열심히 따라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수업에 들어와 줬으면 제일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쌤은 조만간 여러분들이랑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다. 수고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파이팅 합시다.